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한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미국채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4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채 TLT의 조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시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0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먼저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 미국채 TLT의 가격은 금리 고점 A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을 시작해서 버블의 최고점 B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 중간 고점을 다다르고요. 중간 고점에서 다시 AB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을 일정 기간 받은 다음에 조정의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버블의 마지막 상승장에서 증시와 함께 안전자산인 TLT도 함께 오르고요. 그때는 정말 버블의 마지막 끝자락이고 증시는 경제위기 시에서 폭락하지만 TLT는 경제위기 시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게 됩니다.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지난 사이클은 18년 12월에 금리 고점 A였고 이번 사이클은 23년 8월, 7월 FOMC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B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19년 8월, 지난 사이클의 A, B는 8개월이었고요. 이번 사이클은 24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했는데 실제로는 11, 2개월이지만 연준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했다는 전제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 프랙탈 분석할 때도 7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B라는 가정으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경제위기 C의 구간을 프랙탈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략 이번 금리 사이클의 A, B는 1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사이클 때는 C 경제위기가 A에서 B 구간과 B에서 C 구간이 비슷해서 20년 3월에 일어났는데요. 이번 사이클 때도 A, B와 B, C의 기간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5년 8월 정도가 경제위기 C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증시 고점은 경제위기에서 수개월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 때는 증시 고점이 20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한 2개월 정도 선행하면 증시 고점은 내년 상반기 말 6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현재 프랙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금리 사이클에서의 모든 자산의 분석은 같은 코스턴의 달걀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지난주 영상에서 미국 증시 분석에서 ABC 구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죠. 같은 식의 ABC 구간에서 TLT의 자산 배분 전략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9월 달부터 이렇게 TLT가 7월 FOMC 이후에 저점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요 초록 봉이 없을 때, 붉은 봉이 있을 때부터 이때 일부 투자자들은 TLT가 70불 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80불 이하로 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미국채 30년물 5.5%고 TLT가 상장된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미국 채 금리가 5.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빌 에크먼과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등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번 금리 사이클 때는 5.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금리가 내려왔다가 물가 2차 픽 끝에 재상승해서 5.5% 이상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이번 사이클의 금리 고점은 5.5%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TLT로 환산하면 80불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드렸고 실제로 TLT는 82불 저점으로 반등을 했죠. 이 저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의 영상에서 이렇게 양봉이 뜬 다음에 TLT가 언제까지 반등할까라는 영상에서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물은 3.5%와 2.5%가 중요한 기준이었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대에서 2.5%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적이 있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5%대에서 3.5%로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2.5%와 3.5%는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하는 라인이고 TLT의 장기 추세선의 지지 바닥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경제위기 때 미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면 3.5%에서 2.5% 사이를 고점으로 만들 것 같다. 그거를 TLT의 예상 반등 고점으로 생각하면 108에서 122불 요 사이에서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작년 말서부터 안내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이렇게 TLT가 반등을 했다가 올해 초에 지지부진하다 다시 하락을 했어요. 5월달쯤에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TLT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예상 경로 그려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알려드렸고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서 알려드렸죠. 왼쪽에는 지난 금리 사이클인데 TLT는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B까지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요. 그리고 B에서 중간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는 버블의 최고점이라고 표시했듯이 위험
위험자산이 처음에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정받다가 금리를 내려봤는데 별 문제 없네 하면서 반등을 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과 코인이 오르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위험자산만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전자산이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상승했던 AB 구간의 상승분을 건전한 되돌림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되돌림 조정 구간이 있고 어느 선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B 중간 고점 넘고 C에서는 더 크게 상승한다. 이게 기본적인 TLT의 흐름인데 이번 사이클에 분석을 넣어드려서 이 구간에서 앞으로 7월 정도에 이렇게 중간 고점을 찍는데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어보니까 0.236 구간이 108불, 105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5불 정도까지 중간 고점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되돌림 조정을 받고 24년 연말 정도로 제가 해놨죠. 거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해서 25년 초반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고 25년 5월, 6월이 갈수록 경제위기 시에 가까워질수록 120불을 넘어서 상승할 수 있다. 그때는 피보나치 0.382 구간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올해 5월달부터 분석해드린 바 있고 실제로 TLT는 현재 첫 번째 금리 인하 B에서 중간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받고 있는 이 흐름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이클의 TLT는 역배열 상태예요. 지난 사이클까지는 정배열이었는데 이번엔 역배열이고 이번 경제위기 C에서의 이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의 마지막 반등이고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 항상 주의를 알려드렸고요. 이따 뒤에서 반복해드릴게요. 최신 TLT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봉 차트를 분석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TLT의 앞으로의 흐름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B에서 C 사이 흐름에 예상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1, 2, 3, 4 넘버링으로 차트에다가 그려놨고 이 보라색은 예상 경로를 그린 거고요. 왼쪽은 지난 사이클, 오른쪽은 이번 사이클이에요. 먼저 코사인 달걀 기준으로 A, B, C가 있죠. A 저점, B 중간 고점, 조정, 다시 C 최종 고점, A 저점, 중간 고점 B, 조정, 다시 C 최종 고점 이런 식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은 B의 중간 고점을 지나서 이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B 다음에 1번이라고 지금 구간을 적었어요. B 이후에 조정 1번 그 다음에 어느 선에서 저점을 찾겠죠? 이 저점을 찾은 다음에 이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번이라고 적었고요. 반등을 하다가 전고점 돌파한 구간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상단으로 가는 구간을 3번이라고 적었고요. 상승 채널도 돌파하고 최종 고점까지 오버슈팅 되는 구간을 4번이라 적었어요. 이걸 지난 사이클로 환산해 보면 B 중간 고점에서 먼저 조정 1이 일어났죠. 조정의 저점을 찾은 다음에 2번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이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2번이라고 보고요. 전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3번이고 이 채널의 상단으로 올라가죠. 상승 채널에. 그 다음 이 상승 채널까지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거의 경제위기가 임박했거나 경제위기 구간인 거예요. 이때가 4번이라고 보고 경제위기 C에서 TLT는 고점을 찍는다. 지난 사이클 때도 있고 이번 사이클 때도 이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 TLT의 금리 인하기 때는 상승 채널이 형성되는데 보시면은 A에서 B까지 상승하는 도중에 저점을 이은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채널의 하단을 만들죠. 이 채널의 하단을 평행하게 이어서 B의 중간 고점까지 이으면 이 상승 채널이 완성이 되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시청하신 분이라면 B 이후에 조정이 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조정될까가 궁금하실 텐데 이 채널의 하단에 지지를 받는다. 저점이 지난 사이클 때 확인되고 있죠. 이번 사이클 때도 같은 식의 프랙탈이라면 이번 사이클의 상승 채널을 볼게요. 금리 고점 A에서 그리고 중간에 올해 초에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을 이은 선이 이번에 상승 채널의 하단이 될 거고요. 이거를 24년 초에 고점과 이으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죠. 예전 같았으면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B에서 도달하고 B에서의 예상 고점이 105불에서 108불도 될 수 있다고 했던 게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B컷으로 되면서 그 이유를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B컷을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경기는 좋은데 예방적으로 B컷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산시장에 혼선을 주었는데 그게 정치적인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TLT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져야 상승 모멘텀이 생기고 제가 TLT는 장기 역배열 상태라고 했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채를 편입할 때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반등을 하지만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기 침체 우려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TLT의 반등 폭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TLT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순수하게 경기 침체 내러티브로 금리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실망감 때문에 미국채가 상승할 폭을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 때는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기의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기 우하향하는 시기에 단기적인 금리 인하기에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저점을 찍을 때도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확인할 때도 가격 흐름이 옛날보다 좋지가 않고, 이때는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근데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식으로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고, 거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B가 지나면서 경험해본 거를 앞으로의 투자에 응용을 한다면 이번에도 105불에서 108불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101불에서 못 미친 것처럼 C에 대한 가격 전망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120불의 예상이라고 하면 118이나 116불서부터는 매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프랙탈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번 B는 이 채널 상단에 오르진 못했지만 나름의 중간 고점을 찍었죠. 이제는 첫 금리 인하 이후에 AB 상승의 되돌림 조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되돌림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는 부분은 전 사이클과 똑같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까지 떨어진다. 이 하단이 이쯤 부근이죠. 94불에서 93불 정도 되는데요. 이 보라색 선이 뭐냐면은 과거에 우상향하는 TLT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지선이거든요. 상승 채널의 예상 저점과 이 중요 지지선이 보라색이 비슷하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TLT의 되돌림 조정의 저점이 예상이 된다면 그때의 강력한 지지선이 93불에서 94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대략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될 거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 금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버블의 마지막 상승장인 BC 구간에서 점점 더 후반이 될수록 위험자산도 오르긴 오르지만 안전자산이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반등을 시작하는 게 25년 상반기 2번이라 적은 곳이 될 거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과거를 보면은 이때는 우상향 시기였고 순수하게 B 전고점을 돌파하는 식, 푸른색 점선을 돌파하는 식으로 2에서 3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번 금리 사이클의 TLT의 A 전후에 저점을 확인할 때 역헤드앤 숄더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몇 달 전에 영상들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오른쪽 어깨가 나오기 전부터 알려드렸죠. 근데 실제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돼서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세우는 역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이거를 강력한 바닥 지지로 확인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헤드앤숄더에서 넥라인이 중요한데 이 넥라인을 돌파해서 하락하거나 상승하면은 강력하게 추세적인 흐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다시 한번 2번에서 반등하다가 24년 초반 고점과 이번 B의 고점을 이으면 넥라인이 나와요. 넥라인, 그러니까 103불 정도를 돌파하는 순간에 3번 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채널 상단에 110불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얻게 될 거고요. 그거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에서는 0.236에서 382 구간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푸른색으로 1, 2, 3, 4 적어놨잖아요. 기간을 적어놓은 건데 1번 조정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 이 푸른색 1번과 2번 사이일 텐데 24년 11월 미국 대선과 25년 1월 부채한도 협상 부근에서 TLT가 저점을 확인할 것 같아요. 지난 부채한도 협상에서 25년 1월까지 협상을 유예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협상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쯤에 증시가 조정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TLT는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부채한도 협상 자체는 TLT에 좋은 건 아닌데 협상이 시작되면서 악재 해소 측면에서 저점을 확인할 것 같아요. 대략 TLT의 이번 중간 저점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3번에서 상승하다가 이 채널 상단에 닿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땐 증시 고점일 시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위기가 25년 8월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잖아요. 만약에 경제위기가 좀 더 빠르게 온다면 제가 분석한 시기들이 좀 더 압축될 수 있겠죠.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도 25년 8월을 경제위기라고 분석했고 이번 TLT도 25년 8월을 경제위기라고 분석한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고요. 두 달 전이 25년 6월에 증시 고점이 있을 텐데 이때쯤에는 TLT도 이 상승 채널에 상단까지 올라갔는데 이제서부터는 증시는 조정이 일어나고 하락이 되게 되지만 TLT는 오히려 오버슈팅 돼서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경제위기 시 25년 8월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점은 기존에 있었던 지지 추세선을 저항을 받는 수준일 거고 120불에서 125불 정도가 돼요. 이번 B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 사이클에서는 장기적으로 TLT가 역배열해서 데드캣 바운스 반등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불 근처에 갔을 때는 매도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이 거의 고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전에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서 숫자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와 흐름을 같이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는 C 주변에서 TLT가 크게 상승한 날이 있었어요. 원래 많이 상승했는데 더 큰 양봉이 마지막 날에 뜬 거죠. 뭐 그럴 때는 거의 고점 신호거든요. TLT를 떠나서 무슨 차트에서도 그런 건 다 고점 신호라 보면 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TLT가 25년 8월 부근에 그런 차트가 나온다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매도 사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TLT는 단기 분석으로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7월 달에도 TLT의 역해된 숄더에서 뭐 오른쪽 숄더 만들 때 이런 추세선을 그려드리면서 이 푸른색 저항선을 넘기 전에 하락의 저점을 테스트하던 이 시기에도 이 선을 그려드려서 이걸 돌파할 거라고 알려드렸고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음봉이 터지면서 불안해 하실 때도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상승할 거 알려드렸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예상 저점 알려드리고 예상 저점에서 지지받고 보라색 돌파해서 최종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다 알려드렸고 이 보라색 지지선이 실제로 이 선이고 여길 돌파한 흐름이 현재 나왔죠. 그래서 B까지 중간 고점 찍었고요. 최근에 24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멤버십에서 먼저 알려드렸는데 이런 상승 채널에서 흐름까지 1, 2, 3, 4로 다 알려드렸고 B 전후 고점이 100일에서 105불인데 뭐 100일에서 끝났죠. 그리고 AB 상승에 되돌림 조정이 이제 일어난다. 그 2번 구간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저점은 아마 푸른색으로 표시된 상승 채널 하단이거나 과거의 주요 지지선 그리고 이번에 상승 있잖아요. 요 A 저점과 B 고점을 이은 요 상승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보면 0.618 되돌림이 마침 또 요 붉은색 지지선과 유사하거든요. 여기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를 돌파하고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대략 93불에서 4불 정도 된다. 알려드린 적 있고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죠. 내년 5월, 6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해서 증시 고점이 임박하며 TLT는 B의 고점도 돌파할 거고 3번 이때는 미국 증시와 TLT가 함께 상승하는 구간 1번과 2번에서는 TLT는 하락하지만 미국 증시는 오르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는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만 TLT만 오르는 구간 TLT는 오버슈팅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도 멤버십 커뮤니티에 먼저 알려드린 건데 미국채 30년물 금리를 월봉으로 분석하면 9월 24일 기준으로 했고 장기적으로 30년물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 푸른색 저항선을 적어놨죠. 하락의 추세선을 이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2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거를 정말 40년 만에 뚫은 거예요. 70년대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나고 80년서부터 40년간 이어진 거를 22년에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뚫은 거는 범상치 않은 거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70년대로 따지면 10년 정도 그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도 30년물 금리가 상승 채널 붉은색을 만들었는데 붉은색에서 지금 5%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 대략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은 3.5%고 그 다음에 이 푸른색 40년간의 이 하락 추세 있죠? 하락 추세를 다시 리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리테스트하는 이 부분이 2.5%다. 그래서 요번에 3.5에서 2.5%까지 하락하는 게 알맞는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알려드렸고요. 3.5%일 때는 105불 정도, 2.5%일 때는 120불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죠. TLT는 단기적으로는 C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8월 4일에도 한번 강조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차트는 TLT의 주봉 차트, 장기 차트고요. 제가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번 금리 사이클에 BC에 특화된 단기적인 관점이고 여기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 보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건 이번 사이클의 C, 25년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죠. C를 목표로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TLT의 과거의 지지선 있거든요. 상승을 했던 지지선. 요거를 내려서 이탈한 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시작돼서 그래요. 22년이죠. 여기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다시 한번 물가의 2차 피크와 두 번째 킹달러 구간이 나오겠죠. 22년 같은 구간이 26년 이후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미국채 금리도 더 크게 오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TLT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때 하락하는 거는 저점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있어요. 2016년 정도의 왼쪽 어깨, 2020년의 머리, 2025년의 오른쪽 어깨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 패턴이다.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 꼭 익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TLT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장기 역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TLT는 아니지만 미국 국채 전반적인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사이클 이후에 80년대 저점을 찍고 80년대 금리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미국채 금리는 우하향했고 미국채 가격은 우상향을 했죠. 근데 그 우상향이 깨트린 게 22년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시작이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제가 A를 적어놨는데 23년에 저점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 B 중간 고점을 지금 우리가 있는 구간 거치고 다시 한번 여기도 보면 되돌림 조정 있죠. 되돌림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데 이 상승이 C에서 끝난다. 내년 8월 정도. 8월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2차 피크로 인해서 TLT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미국채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제가 ABC 이렇게 기간도 적어놨고 26년 이후에는 조심해야 된다. TLT는. 이번에 예상되는 경제위기 구간까지 TLT는 보유하는 전략이 경제위기를 해칭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 팔지 못하면 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BC 데드캣 바운스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도 요 C 부근에서 TLT는 거의 다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TLT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대로 된 전망을 1년 이상 계속 해드리고 있고 A의 저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 어깨 구간, B에 예상되는 중간 고점, 조정과 다시 재상승 흐름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까지 거의 틀림없이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TLT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전망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18년에도 TLT로 경제위기 해칭했고 20년에도 해칭을 해봤기 때문에 TLT를 제대로 해칭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때도 제대로 된 분석으로 저점과 예상 고점 그리고 예상되는 흐름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로 전망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의 이 시 이후의 흐름까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는 더 큰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